2001년 3월 31일 새벽 영국 에식스주 로이든에 위치한 호화로운 저택에서 한 젊은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당시 영국 방송계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며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던 유명 TV 예능 진행자 마이클 베리모어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깊은 물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인양된 청년은 당시 31세의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던 스튜어트 러복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가 소유한 대저택 풀장에서 일반인 청년이 의문의 사체로 발견된 이 사건은 영국 전역을 뒤흔들었으며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망 전날인 3월 30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튜어트 러복은 에식스주의 한 현지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클럽에 방문했던 유명 MC 마이클 베리모어와 그의 일행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리모어는 클럽에서 만난 러복과 그의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저택에서 더 가깝고 은밀하게 술을 마시자며 애프터 파티를 제안했고, 러복 일행은 데스타의 초대에 응해 로이든에 있는 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모인 인물은 집주인인 베리모어를 포함해 총 9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저택 내부와 수영장을 오가며 밤새도록 독한 술을 마셨고, 이후 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불법 마약류까지 함께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란의 파티가 이어지던 중 새벽 5시 45분경 파티 참석자 중 한 명이 야외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스튜어트 러복을 발견하고 급히 구급대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러복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으나 의료진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에식스 경찰의 초기 대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고 무능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저택 야외 수영장 주변을 즉각적으로 통제하거나 보존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파티 참석자들을 서로 격리하여 신문하지도 않은 채 귀가시켰습니다. 심지어 수영장 주변에 남아있던 중요한 증거 물품들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초기 과학수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치명적인 실패를 겪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가능성을 깊이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술과 마약에 취한 청년이 발을 헛디뎌 수영장에 빠져 숨진 단순 익사사고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정밀 부검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부검의들은 러복의 직접적인 사인을 익사로 판단하면서도 그의 신체 하반신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끔찍하고 심각한 성적 폭행의 흔적을 공식적으로 발견해냈습니다. 러복의 직장 부위에 가해진 치명적인 내부 손상과 중상에는 그가 수영장에 빠져 사망하기 직전 누군가에게 강압적이고 잔혹한 성폭행을 당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의 고농도 알코올과 함께 강력한 환각제인 엑스터시, 코카인, 그리고 특수 진정제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러복이 단순히 자발적으로 유흥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 수준을 넘어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약물이 투약되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명확한 부검 결과는 단순 사고사가 아닌 잔혹한 강력 타살 범죄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수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택 파티에 참석했던 나머지 8명의 인물들은 경찰 조사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며 철저한 침묵과 모른새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주인이자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랐던 마이클 베리모어의 행적은 큰 공분을 샀습니다. 베리모어는 사건 발생 직후 구급차와 경찰이 저택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먼저 이탈해 도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베리모어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러복의 죽음을 목격하고 너무 큰 공황 상태에 빠져 법률 대리인을 시급히 만나기 위해 자리를 피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유가족은 그가 현장의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려고 도망친 것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02년 개최된 공식 사인의 규명심리청문회에서도 베리모어는 자신의 마약 복용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러복에게 가해진 성폭행과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자신과 무관하다며 헌법상의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정에서 러복의 사인을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미인 열린 결론으로 판정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사법적 처벌은 면했을지언정 이 전대미문의 스캔들로 인해 마이클 베리모어의 연예계 커리어는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의 대중은 스타의 가면 뒤에 숨은 의혹에 분노하며 그에게 철저히 등을 돌렸고 주요 방송사들은 그와의 모든 전속 계약을 즉각 해지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스튜어트 러복의 아버지인 테리 러복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자신의 남은 평생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고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을 찾아다니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과 끊임없는 사회적 압박 끝에 2006년 에식스 경찰청은 과거 자신들의 초기 수사에 심각한 과오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대적인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듬해인 2007년 경찰은 마이클 베리모어와 당시 파티에 참석했던 베리모어와 유력 인물 2명을 살인 및 중상의 혐의로 전격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기에 경찰은 이들을 유죄로 기소할 수 있는 스모킹건, 즉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체포되었던 3사람은 또다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는 허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리어 베리모어는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명예훼손을 입혔다며 경찰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적반하장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건 발생 약 20년이 지난 2020년 영국의 채널4 방송국에서 이 의문사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가라앉았던 대중적 관심이 다시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에식스 경찰은 범인 검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제보자에게 2만 파운드의 현상금을 걸었고 이후 제보가 마땅치 않자 현상금을 4만 파운드까지 증액하며 진압 의지를 보였습니다. 2021년 3월 사건 20주년에 맞춰 경찰은 새로운 비밀 제보를 바탕으로 50대 남성 용의자 1명을 다시 체포해 신문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 없이 석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평생을 아들의 정의와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오던 아버지 테리 러복은 끝내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암 투병 끝에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튜어트 러복의 죽음은 신체에 남겨진 명확한 타살과 성폭행의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특권층 참석자들의 조직적인 침묵의 카르텔과 초기 공권력의 무능한 대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비극적인 영구미제 사건입니다. 데스타의 화려한 저택 풀장 안에서 발생한 이 잔혹한 범죄는 돈과 권력 앞에 진실이 묻힐 수 있다는 씁쓸한 단면을 남긴 채 영국 사법 역사상 가장 해결되지 않은 가슴 아픈 의문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